필리핀 세부의 호화로운 리조트 에메랄드 베이. 눈부신 햇살이 에메랄드빛 바다를 비추는 오후. 야자수가 늘어선 백사장과 투명한 수영장이 천국의 풍경을 자아냅니다. 58세의 김도환은 선베드에 앉아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변 지형을 살피는 그의 눈은 리조트의 출입구, 비상구, 울타리 높이까지 체크하고 있었죠. 여보, 또 그러시네.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린 휴가 왔잖아요. 아내 이정은이 따뜻한 미소로 남편을 타일렀습니다. 정은은 남편의 이런 습관을 이해했습니다. 25년 해병대 생활, 그중 15년은 특수부대에서 보낸 사람이니까요. 알았어, 미안하다. 도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수는 언제나 적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아들 김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2세의 대학생인 지훈에게 아버지는 항상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존재였습니다. 군대 이야기만 하는 아버지와 대화가 통할 리 없었죠. 지훈아,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어. 폰 좀 그만 보고 같이 가자. 도안의 말에 지훈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네. 리조트 레스토랑은 각국의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인 가족, 유럽에서 온 노부부, 호주 출신 서퍼들까지. 한국인들도 몇 테이블 보였는데 특히 4명의 중년 남성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도안과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도안도 똑같이 응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거의 침묵 속에 진행됐습니다. 가끔 이정은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우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도안은 묵묵히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스쿠버 다이빙 체험 어때요? 리조트에서 프로그램 있던데. 지훈이 드물게 제안했습니다. 글쎄, 난 좀. 도안이 망설였습니다. 또 그러실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뭐든 함께 하자고 하면 거절하시고.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됐어요. 전 혼자 갈게요. 이정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훈아, 아빠도 피곤하실 거야.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도 많단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만이 읽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TV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필리핀어였지만 영어 자막이 있었죠. 리조트 인근 마을에서 무장갱단 출연, 현지인 2명 부상. 도안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시에 테이블 너머의 한국인 남성들도 뉴스에 주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안은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리조트 내에서만 활동하자. 바깥 나들이는 좀 미루는 게 좋겠다.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버진 항상 위험만 보세요. 그래서 평생 즐거움이란 걸 모르고 사신 거 아닌가요? 도안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너희의 안전이 내 즐거움이니까. 방으로 돌아가는 길 도안은 리조트 경비 상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위치, 경비원의 순찰 경로, 비상구의 상태까지. 평화로운 휴양지였지만 그의 직감은 불안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안은 6시에 일어나 리조트 주변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도안을 한 남자가 발견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선배님. 송재훈이었습니다. 49세의 예비역 특전사 출신으로 어제 저녁 식사 때 도안과 눈인사를 나눈 남자 중 한 명입니다. 자네도 그렇군. 여긴 뭐하러 왔나? 가족여행이죠. 근데 이상하게 선배님이랑 같은 리조트라니 운명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지? 도안이 물었습니다. 저 포함 5명입니다. 이정민 씨도 있어요. 경찰 특공대 출신. 요즘 드론이랑 카메라 다루는데 일가견이 있죠.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교환하지.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 재훈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군인의 직감은 때때로 그 어떤 정보보다 정확하니까요. 방으로 돌아온 도안은 아직 자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정은의 평온한 숨소리, 옆방에서 들리는 아들 지훈의 뒤척임.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 사명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은 리조트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도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보, 좀 쉬세요. 항상 그렇게 긴장하시면 어떡해요. 정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습관이라 그런다. 신경 쓰지 마.
지훈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전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도안이 물었습니다. 그냥 리조트 구경이요. 도안은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권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과의 대화는 짧고 건조해졌고 그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은이 남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도 이제 다 컸잖아요. 도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그의 눈은 아들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도 거칠어지고 바람도 강해졌죠. 도안은 이정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드론을 날리며 리조트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배님? 휴가는 즐겁습니까? 그런 셈이지. 자네는 왜 저걸 가지고 다니나? 이정민이 웃었습니다. 취미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상황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어서요. 기록이 역사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훈이 리조트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안은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과 멀어져 가는데 그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리조트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감지되었습니다. 리조트 매니저가 투숙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밤 기상 악화가 예상되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은 정상 운영되지만 안전을 위해 리조트 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도안은 이 말이 단순한 기상 문제만은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송재훈, 이정민과 함께 있던 다른 2명의 한국인 예비역들과 눈빛을 교환했죠. 그들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도안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방 밖으로 나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이 짜증을 냈습니다. 또 과잉 반응이세요? 그냥 비 온다는 거잖아요. 지훈아. 정은이 타일렀습니다. 도안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내 말을 들어라. 부탁이다. 도안의 진지한 눈빛에 지훈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고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도안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도안은 잠들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리조트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아내와 아들은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안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송재훈이었습니다. 선배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문 쪽에 수상한 차량 3대. 도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명으로 보이지? 15에서 2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따르면 리더가 엘토로라고 합니다. 도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엘토로? 그 악명 높은 갱단 보스? 네, 필리핀 남부에서 시작해 마닐라까지 세력을 확장한 마약 카르텔 두목입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정보망이 탄탄하고 경찰 내부에도 협력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 사건 대부분이 그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있죠. 도안의 예감이 적중했습니다. 알았다.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다. 작전 신호는 태극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도안은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그가 사용했던 군용 나이프와 응급처치 키트가 있었죠. 습관처럼 가지고 다녔던 물건들입니다. 멀리서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도안은 즉시 아내를 깨웠습니다. 정은아, 일어나. 비상 상황이야. 정은은 남편의 눈빛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도안의 과거를 알았기에 그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했죠. 지훈이는요? 지금 깨우마. 욕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도안은 옆방으로 가서 아들을 깨웠습니다. 지훈은 잠에서 깨어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묻지 말고 따라와. 지금 리조트에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왔어. 엄마랑 함께 욕실에 숨어 있어.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도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박함과 권위가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가족을 욕실에 안전하게 숨긴 도안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전투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반드시 돌아올게. 정은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항상 약속을 지켰으니까. 도아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복도로 나온 도아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곳곳에서 비명과 공포에 가득 찬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는 송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극 작전 개시. 도아는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갱단 복장을 하고 있었고 권총을 들고 있었죠. 도아는 숨을 고르고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뒤에서 제압했고 두 번째는 남자의 총을 빼앗아 제압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도아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투숙객들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5명의 무장한 갱단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리조트 직원들이 금고를 열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아는 송재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투숙객 사이에 섞여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정민이 카메라를 작동시켜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2명의 예비역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도아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갱단은 총은 있지만 제대로 된 전술훈련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많았고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아는 송재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셋을 세면 동시에 움직인다. 하나, 둘, 셋. 도아는 마치 유령처럼 뒤에서 다가가 갱단 리더로 보이는 사람의 목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송재훈과 다른 예비역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순식간에 로비는 혼돈의 장이 되었지만 도안의 팀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작전을 수행해온 것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갱단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도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휴가 중인 아저씨들이야. 도안과 그의 동료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로비의 갱단들은 빠르게 제압되었습니다. 투숙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특히 일본인 가족과 서양 커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중년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순식간에 훈련된 군인으로 변모했으니까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이쪽 비상구를 통해 나가세요. 도안이 투숙객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송재훈이 다가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1층은 확보했습니다만 2층과 3층에 아직 적이 있습니다. 민간인도 많고요. 도안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훈 씨와 나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정민 씨는 계속 상황을 기록하고 나머지 2분은 이 투숙객들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훈련에서 오는 본능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도안과 재훈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에서는 3명의 갱단이 방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갱단 한 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도안과 재훈은 이미 몸을 숨겼습니다. 도안은 재훈에게 눈짓했고 두 사람은 계획된 듯 양쪽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30초도 채 걸리지 않아 3명의 갱단은 제압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필리핀 소년이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뒤에는 커다란 체구의 무장한 남자가 그를 쫓고 있었죠. 도와주세요. 소년이 울부짖었습니다. 도안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가 소년을 보호하고 동시에 뒤따라오던 남자를 강력한 한 방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도안이 소년을 안심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루이스예요. 루이스, 우린 너를 도울 거야. 이제 여기 내 친구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자. 도안은 재훈에게 소년을 맡기고 혼자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족이 안전한가? 3층에 도착한 도안은 자신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2명의 갱단이 있었고 그들은 방문을 하나씩 부수며 투숙객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뒤에서 기습했고 두 번째는 짧은 격투 끝에 제압했습니다. 자신의 방에 도착한 도안은 문이 이미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은이와 지훈이는?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질러져 있었지만 욕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은아, 지훈아, 나야. 이제 나와도 돼. 욕실 문이 조금씩 열렸고 정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훈이는? 지훈이 어머니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버지를 보자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아버지. 도하는 가족을 꼭 안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모든 전투와 위험을 잊고 그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 함께 내려가자. 도하는 가족을 이끌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굉음이 들렸고 복도 끝에서 4명의 무장한 갱단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도하는 즉시 가족을 자신의 몸으로 보호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예기치 않은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이정민과 다른 두 예비역이 계단에서 올라와 갱단을 제압한 것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선배님?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상황은 어떤가? 1층은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갱단이 리조트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에 연락했지만 악천후 때문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투숙객을 메인 로비로 모으자. 그곳이 방어하기 가장 좋은 위치다. 그들은 신속하게 각 층의 투숙객들을 안전하게 로비로 모았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리더십을 목격했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한 지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 그것은 지훈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투숙객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도항과 그의 동료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계속해서 상황을 기록했고 그 영상은 나중에 역사적인 기록이 될 것입니다. 로비에 모인 50여 명의 투숙객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도항과 예비역들의 침착한 대응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도항은 송재훈과 함께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출입구는 모두 3곳입니다. 정문, 수영장 쪽 비상구, 그리고 직원 전용 출입구. 각 지점에 한 명씩 배치하되 민간인들은 중앙에 모이게 해야 합니다. 송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갱단은 대략 3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미 10명 정도는 제압했고 나머지는 아직 리조트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드론으로 확인한 결과 그들은 리조트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인물이 정문 쪽에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엘토로라고 불리는 갱단 보스라고 합니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퇴직 공무원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작전 지휘관으로 변모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정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25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했어. 그중 15년은 특수부대였지.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고 너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했단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었어. 그는 내가 군인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거든. 지훈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투숙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자신감과 권위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전직 군인들입니다.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침착하게 우리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갑자기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리핀어와 영어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모든 돈과 귀중품을 내놓으면 해치지 않겠습니다. 저항하면 모두 죽일 것입니다. 도하는 송재훈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화로 시간을 벌자. 경찰이 올 때까지. 송재훈이 확성기를 들고 밖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들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도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합시다. 밖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좋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든 귀중품을 정문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 명씩 죽이겠습니다. 도하는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정민 씨, 드론으로 그들의 위치와 수를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이정민은 즉시 드론을 띄워 갱단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하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 방어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투숙객들은 가장 안전한 중앙 공간으로 모았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도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숙객들을 안심시켜주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투숙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는 국제적인 투숙객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돕는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이정민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선배님, 갱단은 총 25명입니다. 정문에 8명, 수영장 쪽에 7명, 직원 출입구에 5명, 그리고 리더인 엘토로와 그의 측근 넷이 정문 앞 차량 안에 있습니다. 도아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5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이용해 기습 공격을 해야 합니다. 도안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정민의 드론을 이용해 갱단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동시에 세 방향에서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문의 엘토로는 도안 자신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도안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곧 끝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있어. 정은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여보.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하마.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민의 드론이 갱단 위로 날아가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고 동시에 도안과 송재훈 그리고 다른 두 예비역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도안은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엘토로였습니다. 맑은 햇살이 비치는 정오, 도안은 그림자를 최소화하며 정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밝은 낮이었지만 리조트의 울창한 야자수와 관목들이 그의 움직임을 가려주었고 이정민의 드론이 갱단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정문 앞에 주차된 검은색 SUV 안에 엘토로가 있었습니다. 도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차 안을 살폈습니다. 엘토로는 금으로 된 팔찌와 목걸이로 뒤덮인 채 라디오로 부하들에게 거칠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뺨에는 길고 깊은 흉터가 있었고 잔인함이 서린 눈빛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람의 냉혹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SUV 내부에는 그와 함께 2명의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가. 경찰은 내 사람들이 맡고 있어. 투숙객들 전부 털어. 특히 한국인들, 일본인들이 돈이 많아. 저항하면 본때를 보여줘. 엘토로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아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그는 운전석 창문을 깨고 스턴 그레네이드를 던졌습니다. 섬광과 굉음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도아는 즉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은 섬광에 정신을 잃었지만 엘토로는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반격했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 도안을 향해 발사했지만 도안은 이미 몸을 피했습니다. 짧은 격투 끝에 도안은 엘토로를 제압했습니다. 당신,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군요. 엘토로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존경심이 스쳤습니다. 도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관광객일 뿐이지만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아. 다른 지점에서도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송재훈은 수영장 쪽 갱단을 기습했고 다른 두 예비역은 직원 출입구 쪽을 담당했습니다. 이정민은 맑은 하늘 아래 드론으로 상황을 완벽하게 기록하면서 동시에 갱단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드론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태양빛을 반사하며 갱단의 시선을 위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지훈이 투숙객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구식이고 소통 없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훈아, 정은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필요할 때 앞장서는 사람. 알아요, 엄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지훈의 얼굴에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격렬한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투숙객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훈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버지와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30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도안과 예비역들은 모든 갱단을 제압했고 엘토로도 붙잡혔습니다.
이정민은 모든 과정을 드론으로 기록했고 그 영상은 후에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입니다. 드론의 선명한 화질은 맑은 날씨 덕분에 더욱 돋보였고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도안이 로비로 돌아왔을 때 투숙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도안에게 구조된 필리핀 소년 루이스는 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한국 군인님 감사합니다. 루이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루이스. 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셔츠는 찢어지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 모습이 지훈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버지의 실루엣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안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제가 아버지를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도안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난 그저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안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지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필리핀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도안은 송재훈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당국의 상황을 넘길 시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리조트에 들어왔고 그들은 이미 제압된 갱단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장 마르코스도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안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필리핀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도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총영사 권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도안과 다른 한국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것이 한국의 품격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필리핀의 모든 언론은 에메랄드 베이 리조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예비역들 200여 명의 투숙객 구출, 전직 군인들의 용감한 대응으로 갱단 전원 검거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이정민이 기록한 영상은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맑은 날씨 덕분에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은 선명했고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조트는 이제 경찰과 언론으로 북적였습니다. 도안과 다른 예비역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신변 보호도 제공했습니다. 도안은 호텔 발코니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특수부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도안은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냥 조국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화려한 일은 아니었어. 그래도 알고 싶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도안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이야기, 특수부대에 선발된 과정, 그리고 국가를 위해 수행했던 비밀 임무들. 그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지훈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와, 아버지 그런 일들을 겪으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도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단지 내 임무를 다했을 뿐이야. 네가 자랑스러운 것처럼 나도 내 조국이 자랑스러웠으니까. 지훈의 눈이 감동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하신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자랑스럽다. 지훈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전 10시 필리핀 대통령 관저에서 공식 감사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도안과 예비역들은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장 마르코스, 주필리핀 한국대사, 그리고 여러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전사들이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장의 연설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65세의 노인이 한국 해병대 예비역 제복을 입고 행사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필리핀 주재 한국인 해병대 전후회장 김영호였습니다. 김도환. 영호가 외쳤습니다. 도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영호를 알아보았습니다. 30년 전 한국 해병대 시절 함께 근무했던 전우였습니다. 영호는 나중에 필리핀에 정착한 교포였죠. 두 노병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이군, 도환. 자네는 여전히 전설이로군. 영호, 자네도 변한 게 없군. 영호는 도환에게 한국 해병대 명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변함없는 전우회로 이 훈장을 받아주게. 도환은 감격에 겨워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도환과 가족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객실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환이 구출했던 소년 루이스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이스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도환에게 작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이건 선생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호해 줄 거예요. 도환은 감동하여 소년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루이스. 그날 저녁 도환과 가족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휴대폰에 빠져있지 않았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도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저 내 역할을 했을 뿐이야. 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지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도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꼭 군인이 되라는 건 아니야. 네가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처럼 책임감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환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쌓였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편 이정민이 촬영한 영상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해외에서 빛난 한국인의 용기를 보도했고 도환과 예비역들은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환은 호텔 테라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송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도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서 그런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선배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셨습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도환은 작게 웃었습니다.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자네와 다른 동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들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죠. 선배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그래, 뭐든지. 왜 선배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아드님에게요. 도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지훈이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어.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 내 과거의 이야기가 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던 거지. 재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버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넌 오라. 때로는 침묵보다 진실이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겠지.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날, 도환과 가족은 조용히 호텔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지훈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이번 사건의 영상을 편집해 작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니? 도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해병대 전후의 사이트에서요. 아버지가 훈련받던 시절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정민 아저씨가 찍은 영상도 조금 받았고요. 도환은 감동하여 영상을 보았습니다. 20대의 젊은 도환이 훈련받는 모습, 그리고 50대의 도환이 가족과 투숙객들을 지키는 모습.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신념은 변함없었습니다. 멋지네, 지훈아. 고맙다. 그때 송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면 환영식을 하려고 합니다. 도아는 당황했습니다. 환영식? 그럴 필요 없는데.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직접 나오신다고 합니다. 이번 일이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결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었죠. 여보, 받아들이세요. 정은이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해요. 당신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세상을 더 믿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도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도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영상학과 공모전에 출품하려고요. 침묵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도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굳이 그럴 필요는 필요해요,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영웅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도안은 아들을 새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오후 도안은 마지막으로 김영호를 만났습니다. 두 노병은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안, 자네는 여전히 최고야. 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정신은 변함없지. 위기 상황에서 자네가 보여준 판단력, 그건 훈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거지. 도안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호, 사실 두려웠어. 가족이 위험에 처할까봐. 영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었던 거 아닌가? 두려워도 행동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전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안은 호텔 발코니에 혼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전우에게. 나는 오늘 깨달았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복을 벗어도 훈장을 내려놓아도 평화를 지키는 의무는 계속된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전장은 때로 가정 안에 있다. 너의 최고의 임무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의 웃음과 눈물, 일상의 소소한 행복 속에 우리가 지키려 했던 모든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훈은 아버지 몰래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비행기 안 도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 회복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훈은 작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만든 영상의 완성본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의 영웅,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도안이 쓴 편지가 나레이션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도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감정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지훈아, 이건. 지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빛을 볼 거예요. 한 달 후 지훈의 다큐멘터리는 대학 영상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은 30만 뷰를 넘기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침묵의 영웅들이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안은 그 모든 관심이 불편했지만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지만 지훈의 다음 다큐멘터리에는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전후회였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도안은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정은의 친구의 손자였지만 도안은 이미 자신의 손주처럼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해병대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가 조르자 도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줄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떤 영상도 이 순간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젠 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차례입니다. 도안은 뒤돌아보지 않고도 아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이야기와 기억으로 세상을 지키는 새로운 임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노을 속에서 세 세대의 모습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안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전투가 아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